자, 그래서 수열은 이런 식으로 숫자들을 나열시켜 놓은 거를 갖다가 우리는 수열 A, 이들의 전체 집합을 우리 수열 AN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치? 맞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AN에서 이 N이 자연수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자연수. 그러니까 뜻은 항의 어떤 넘버를 이야기하는 거지 어떤 그 값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A1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항, A2라고 하는 건 두 번째 항, 그 항을 지칭하는 넘버다. 이해됐죠? 근데 그 값 자체는 어떤 실수값일 수 있는 거지. 알겠니? 선생님 늘 강조하지만 이 AN이라고 하는 이 수열 자체는 니네가 함수로 인식을 하셔야 돼. 함수긴 함수인데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다. 그러니까 1, 2, 3, 4 이런 것만 집어넣을 수 있는 함수라고 보셔야 된다. 그런데 그 함수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AN이 가지고 있는 이 그 규칙 자체가 어떤 1차식의 형태를 따를 수도 있는 거고 2차식의 형태를 따를 수도 있는 거고 3차식의 형태를 따를 수도 있는 거야. 또는 지수의 형태를 따를 수도 있는 거고 로그를 달고 나올 수도 있는 거라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뭐 수열을 찾을 때 뭐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가고 땡땡땡 가면 일반적으로 이 규칙이 뭐랄까 계속 적용되는 상태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n번째 항이라고 하는 n번째 이 n번째 항을 찾는 이걸 대표하는 걸 우리 AN이라고 쓰는데 그 AN이라고 하는 이 수식을 찾는 게 결국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거잖아. 수식을 찾아야지 그 AN이라고 하는 걸 찾는다는 것은 마치 함수에서 fx를 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fx를 구해야 뭘 대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AN을 찾는 것이 결국 어떻게 된다? 자, 규칙을 보는 거야.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수열은 니네가 배우게 되는 등차, 등비, 그리고 나중에 배우는 뭐 개차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분수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등등등등의 어떤 이름을 불고 뭐 조화라든지 등등등등 이름을 붙이고 있는 어떤 유형들이 있지만 알겠니? 핵심적인 어떤 니네가 가져야 되는 것은 그냥 발견적 추론이에요. 발견적 추론.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니네가 쉽게 이야기해서 규칙을 찾아가지고 AN을 추론할 줄도 알아야 돼. 이해돼요? 그러니까 수열은 생각보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하면 1, 2, 3 이렇게 대입해보면은 와닿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알겠니? 수열은 원래가 대입을 해가지고 일반항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거 보면 첫 번째가 마이너스 1, 두 번째가 1이네. 아 그럼 마이너스 1에 거듭제곱 형태로 내가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1일 때 마이너스 1이고 2일 때 1이고 아 그러면은 집어넣는 것을 내가 n-1승이라 해도 되겠다. 선생님 저는 n 플러스 1을 하면 안 돼요? 돼요! n 플러스 3이라 하면 안 돼요? 된다고. 알겠니? 껍데기는 다를 수 있는 거지.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값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 이해돼요? 여기선 뭘 하면 되겠니? 단 이 n이 자연수니까 이렇게 만약에 써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이해돼요? 아 이런 아이들의 일반항 찾는 과정이구나. 자 그런데 그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는 등차 수열 배우게 될 거고요. 그 등차 수열 배우게 되면은 나중에는 등차 합도 배우지. 기억나니? 기억 안 나? 네. 가야겠는데 내려가야겠는데? 등차 수열 배우고 등차 합 배우고 등차 합 배우고 나면은 기억 안 나? 범준이? 이게 레드가 아니라 다시. 우리만 앞으로 오렌지라고 하면 우리가 오렌지만이 알겠지? 레드로 갑시다. 자 등차 수열을 배우고 나면은 등차 합을 배우고요. 등차 합을 배우고 나면
두 번째부터 등차 수열인 녀석의 합 이런 거 배웠죠. 규칙에 어긋나는 아이들. 마찬가지로 등 비수열 배우고 나면 등 비합을 배우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부터 등 비수열인 아이들의 합을 배운다면 그런 다음에 뭘 배우냐? 그런 다음에 이런 일반 이 특별하게 등차나 등비합 말고 어떤 일반적인 수열의 합을 우리가 처리하고 싶다. 그러니까 시그마를 마지막에 배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그마를 마지막에 배우는 거지. 그럼 시그마에서도 이 AN이 누구냐에 따라서 계산되는 게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기말고사 범위 같은 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적 기납법 배우고 증명하는 만들 문제도 학교식 나오고. 브릿지 때도 했고요. 방학 때도 했습니다. 여기 나한테 배운 새끼도 많은데? 기억 안 나 어떻게? 자 보세요. 자 그럼 등차 수열이 뭔지 한번 봅시다.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름에 모든 게 있다. 그러니까 차이가 같은 수열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웃한 항들의 차이가 같다. 말뜻이 그거예요. 정의가 그런 거야. 뭐 이웃한 항이 뭔데요? 그러니까 A에 두 번째에서 A2에서 A1을 뺀 게 일정하다고. A3에서 A2를 뺀 것과 A4에서 A3를 뺀 것과 그게 언제나 일정하다고요. 이해돼요? 차이가 같다고. 이웃한 것들을 뺐더니 그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D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리고 이 새끼를 우리는 공차라고 부르게. 됐니? 됐나요? 그냥 공차라고 부르면 이제 뭐야? A2-A1도 D고요. A3-A2도 D입니다. 그 다음에 땡땡땡 N번째에서 N-1번째를 뺀 것도 D가 나오겠지. 용준아 써야 된다. 지금 앞에 애들 다 쓰고 있다. 모르면 다 써야 돼 얘들아. 필기 안 하면은 받는 게 없다. 알겠니? 그러니까 칠판을 복제하라는 뜻이 아니야.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필기, 내가 말하는 필기라는 것은 이걸 똑같이 따라 쓰라는 게 아니야. 알겠니? 내가 들으면서 이해한 것을 메모하라고. 얘들아. 어떤 키워드가 돼도 좋고 내가 말하는 어떤 예시가 돼도 좋고 니네가 머릿속에 지금 느끼는 그 감정들을 써야 된단 말이야. 아 이거 조심해야겠다. 이런 그런 것들을 필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남지. 그래야 다음 시간에 혼자 집에 가가지고 봤을 때 아 맞다 하면서 떠오르지. 가만히 있으면 이게 보이냐고. 이게 공부 못하는 게 특징이라고. 필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니? 네. 복제를 하라는 게 아니야. 복제. 그러니까 귀는 닫고 이것만 따라 쓰라는 게 아니야. 귀를 열고 여기 있는 것들을 어떤 예시를 쓴다든지 말을 쓴다든지 키워드를 녹이라고. 나에게 쓰는 편지가 된다. 나에게 쓰는 편지. 다음 날에 복습할 나에게 쓰는 편지. 알겠니? 모든 과목을 그렇게 공부하잖아? 그리고 복습하잖아?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없어. 자 아무튼 간에 자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이걸 어떻게? 자 등차 수열의 핵심은 이거야. 빼서 일정한 것들은 더해봐야 규칙이 나온다. 앞으로도 계속 이 방법을 쓸 거야. 나는 배운 애들 또 알지. 얘 들어봤지 뭐 큰큰 작작 그 지랄하는 것도 다 이거야. 빼서 똑같은 걸 더해야 규칙이 풀어준다고. 얽혀있는 거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다 더해. 잘 봐. 여기 있는 A2랑 -A2가 없어져. A3랑 -A3가 없어지고 AN-1랑 -AN-1이 사라집니다. 따라서 좌변에 남는 것은 AN에서 A1만 남게 됩니다. 우변에는 D가 하나, 둘, N-1개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D를 갖다가 N-1개 쓸 수 있다고. 이해돼요? 그럼 내가 이러한 규칙을 가지는 수열의 일반적인 항을 내가 뽑아낼 수 있습니다. 뭐라고? A1 더하기 D에 N-1이라고 뽑아낼 수 있는 거지. 됐니? 그런데 등차 수열을 이 공식으로 기억하는 새끼들은 앞으로 문제 못 풉니다. 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 전개하세요. dn 더하기 a1 -d라고 보셔야 됩니다.
뭔 차이인데요? 자, 이거는 어떤 그냥 공식, 그러니까 뽑아낸 공식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 우리가 식을 보는 눈깔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아, 이게 선생님이 말했던 함수의 1차식의 구조구나. 알겠니?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되는 일반항이 5n-3 이지라로 생긴다면 이게 등차 수열로 보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것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고. 이게 등차 수열이라고. 그럼 가만 보니까 n 앞에 있는 이 개수가 뭐예요? 공차다. 이거 뭐예요? 그럼 이 수열의 공차는 5다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이해돼? 자, 그뿐만 아니고 이게 1차식이라고 했을 때, 자 보세요. an이 5n-3이나 녀석하고 fx가 5x-3의 나이하고 구조가 똑같아. 이 새끼 x 자리에다 자연수 집어넣어봐. 그럼 이거 됩니다. 알겠니?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에 포함되는 관계라고. 이해돼요? 네. 자, 그런데 이 친구에서 우리가 이 5를 뭐라고 부릅니까? 기울기라고 부르죠. 1차 함수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공차를 구하는 과정은 뭘 구하는 과정하고 똑같겠습니다.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하고 100% 일치한다. 어떻게? m번째 항 m-n분의 am-an이 결국 공차 d가 나옵니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냐? x2-x1분의 fx2 빼기 fx1하고 똑같다고. 이해돼요? 그래서 공차는 앞으로 어떻게 구한다? 기울기 구하듯이 구한다.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일반항 찾을 때도 얘들아, 자 봐봐. 예를 들어서 문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F2가 5야. 기울기가 -2야. 그럼 fx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 중학교 문제가 있다 쳐봐. 알겠니? 자, 이거 1차식이야. 기울기라는 단어가 나온 거 보면 알겠지? 선생님, 기울기가 곡선일 때도 쓰잖아요. 그건 평균 변화율입니다. 알겠지? 기울기라는 단어 워딩 자체는 1차 함수에 쓰는 말이야. 직선일 때 쓰는 말이야. 이해돼요? 그럼 기울기가 나와 있어. 그럼 fx 뭘까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구하니? y는 -2에 x-2 더하기 5라고 하죠. 알겠니? 자, 똑같은 문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A2가 5입니다. 공차 -2야. AN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 그럼 공부 못하는 새끼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아, AN은 A1 플러스 DN-1 이지랄 하면서 공차가 마이너스니까 A5는 7이겠네? 그럼 AN은 A1 더하기 N-1D니까 7 더하기 N-1 -2 해가지고 -2n 플러스 9 이걸 이렇게 쓰고 잡아줬단 말이야. 알겠니? 선생님이 맨날 매년 수열을 가르치면서 수열이 제일 심한 단원이야. 제일 중학생 때 세뇌가 이상하게 된 단원이라고. 근데 교과서에서도, 그러니까 문제집에서도 다 이렇게 풀어. 알겠니?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새끼의 특징일수록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뭐 잡지 같은 거 많이 보다 보니까 뭐랄까 수업 때는 이해해놓고 혼자 푼 문제 풀이 보면 다 이렇게 푼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고 야, 너 왜 이렇게 풀어? 라고 하면 걔네들이 뭐라 그러냐? 선생님처럼 못 풀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내가 얘들아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야. 같은 우리가 1차 함수 구할 수 있는데 등차 수열의 일반을 못 건너는 게 난 이해가 안 갈 뿐이라고. 이거는 규칙에 의해 뽑아진 식일 뿐이고 여기서 느껴야 되는 건 이게 1차 함수랑 똑같구나. 자연수가 정의역이 자연수인 1차 함수랑 똑같구나 를 느낀 다음에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 건데요? A에는 공차 뭐라고? 공차가 기울기 n 앞에 개수잖아요. -2에
저 이 A2가 5라는 거는 2,5를 지난다는 거 똑같은 거야. n-2 더하기 5라고 하라고. 그럼 마이너스 2n 플러스 2 나오잖아요. 이걸 왜 이따구로 푸냐 이 말이에요. 알겠니?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똑같다는 걸 아셔야 된다.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등차 중앙이라는 게 있죠. 등차 중앙.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얘들아 잘 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단어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일 때 다음이 성립합니다. 2B는 A 플러스 C 이게 성립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 거. 이게 등차 중앙이야. 좀 쉽게 이야기해서 가운데 있는 것 두 배가 양 사이즈의 합이랑 같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면 당연히 등차 수열의 정의에서 나오겠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얘들아 이걸 빼볼까요? B-A에서 C-B 빼? 왜 뭐가 나옵니까? B-A 마이너스 C 더하기 B 이꼴 제로가 나오겠지. 그럼 뭐가 나와 이거? 2B는 A 플러스 C 나오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이게 등차 중앙이야. 그럼 이것만 풀면 됩니까? 아니, 공부 못한 새끼들은 여기까지만 아는 거고. 우리는 어디까지 봐야 돼? 그 너머까지 봐야 돼. 잘 봐. 등차 수열이라면 이게 사실은 이 각각의 점들을 n,an이라고 내가 점을 만약에 찍어본다면 이들이 점 찍히는 그래프가 1차 함수 형태를 그러니까 직선 위에 존재하겠지. 알겠니? 그럼 얘들아 잘 보세요. 이 n번째 항에서 k번째만큼 k 칸 갖다 쳐봐. 그럼 이 아이의 넘버가 n 플러스 k입니다. 이해돼? n번째 항에서 똑같은 거리만큼 k만큼 왼쪽으로 갖다 쳐봐. 그럼 너가 n 마이너스 k야. 자, 자연수에서 자연수만큼 오른쪽 왼쪽으로 간 거기 때문에 자, 얘도 이 n-k도 자연수로 할게. 음수 아니고 알겠지? 자, 그랬을 때 그 n-k번째 찍히는 점이 있을 것이고 n 플러스 k번째 찍히는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알겠니? 이들이 얘들아 잘 봐.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삼각형을 이룰 때 이 거리가 같기 때문에 너도 뭐겠니? 같겠죠? 왜? 닮음이니까. 삼각형에서 가상의 직선이 있다고 저 실선이 있다 보자고. 점선 말고요. 실선의 양 끝점에 점이 있는 거고 가운데에다가 n,an이 있는 거라고. 그럼 그들을 이렇게까지 쏘았을 때 이 아이들도 어때? 같겠죠?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아, 너는 A의 n 플러스 K고 너는 A의 n 마이너스 K란 말이야. 이해돼? 그럼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결론은 이거지. A의 n 플러스 K 더하기 A의 n 마이너스 K의 반띵이 뭐랑 같다? A의 n이랑 같습니다. 이해돼요? 그럼 이게 뭐예요? A의 n 플러스 K 더하기 A의 n 마이너스 K가 2배의 AN이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라는 것이 꼭 이웃한 항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가운데를 2배 하면 양 사이드의 합이 나오는 거 맞는데 가운데를 2배 하면 양 사이드가 나오는 게 맞는데 그 양 사이드가 그 가운데를 기준으로 똑같은 거리만큼 좌우로 뻗어 나가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해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A3 더하기 A7이 10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 그럼 나는 이걸 보자마자 뭐가 떠오르냐면 등차 수열이라 나와 있는데 두 개 합을 주네? 나누기 2 해봐야지. 이 생각이 먼저 든다. 그럼 얘가 5로 빠지지. 이게 뭐가 되겠냐? A 5가 돼. 아, 5번째가 5구나. 이걸 주고 싶은 거야.
알겠니? 이게 등차 수열답게 푸는 거야. 알겠니? 규칙이 일정하면요 바로 양 사이드만 일정한 게 아니야. 전체가 다 일정한 거라. 그럼 전체를 다 점을 찍어보면은 직선상 위에 존재한단 말이야. 그럼 직선상 위에 존재한다는 것은 이 양 바로 그 얘네들의 평균만 AN이 될 게 아니고 이 똑같은 거리만큼 벌어져 있는 녀석의 평균도 일정하다는 거지. 그럼 평균이 일정하게 나중에 어디에 써요? 합에 쓰인단 말이야. 자, 저희 합. 이해돼요? 개념을 잘 잡고 가야 돼요. 오늘 안 자네? 됐나요? 그럼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이런 게 있는 거죠. 선생님, 만약에요 A3 더하기 A7이 아니고 8이면 어떻게 돼요? 얘네는 가운데 항이 없잖아요. 가 아니고 얘들아 봐봐. 3과 8에 반띵은 5.5지. 그래서 실제로 이걸 점을 찍어보면 A3, A4, A5, 6, 7, 8이 있잖아. 그럼 이 아이하고 이 아이하고의 절반이 물론 이 아이가 2배의 A의 5.5m라고 쓰는 건 잘못된 표현이야. 5.5라고 하는 항은 존재하지 않아. 알겠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이걸 갖다가 반띵 쳐서 하나의 항으로 뽑아내려면 두 개를 더해서 짝수가 나와야 돼. 짝수가 나오려면 짝수하고 짝수를 더하든 홀수하고 홀수를 더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하나는 홀수고 하나는 짝수를 더하게 되면 이렇게 아다리가 안 맞는다고. 그 말은 뭐냐면 이런 문제는 등차 중항은 없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이것들의 평균에 해당하는 그 항은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그 아이가 뭐랑 똑같으냐면은 얘네들 5.5 상에 위치해야 되는 그 정도 값의 2배가 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 거라. 그래서 그들이 뭐랑 똑같다? A4 더하기 A7이랑 똑같고 A5 더하기 A6이랑 일정합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지. 그들의 평균이 5.5의 2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가운데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가운데 값. 이들의 평균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의 2배다가 중요한 거지. 그 가운데 값을 우리가 A5 이렇게 칭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칭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칭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그게 뭐 존재하지 않는 성질이 돼버리는 건 아니라고. 뭔가 있긴 있어. 그들의 2배가 맞아. 3과 8의 합은 2와 9의 합과도 똑같고 1과 10의 합과도 그들이 일정한 건 맞아요. 뭐로써? 가상의 5.5 정도 되는 그 추세대로라면 5 다음에 6으로 갈 텐데 그들 사이에 5.5 실제로 실선이었다면 존재해야 되는 고정록합 K가 있을 거 아니야. 그 K의 2배로서 일정한 것은 팩트라고. 근데 그걸 내가 항으로 얘기할 수 없을 뿐인 거지. 알겠니? 그 평균값이 있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들의 평균값이. 이해돼요? 자, 그 다음 범준아 좀 기억나니? 아닌 것 같은데. 자, 등차수열 합.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등차수열을 갖다가 검사 진짜 안 올라가 봐. 예. 안 온다 얘기했었어? 정확해요. 응. 그렇게 갔다고. 그래? 시험 망쳤나? 망했어? 몰라요. 몰라? 검사 기준이랑 내 기준이 달라가지고.
자, 등차 수열의 합. 자, 그럼 이러한 성질을 갖는 등차 수열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수열은 다 똑같아, 얘들아. 그 시스템이 어떤 규칙을 갖는 뭔가 숫자들이 있어. 그것들에 대해 먼저 배워. 그걸 한번 더해보는 거야. 다 더했을 때는 뭐가 만들어질까? 적분이랑 똑같은 거예요. 함수가 있잖아. 그 함수를 다 더해보는 거지. 실수 범위에서. 그랬더니 면적이 나오네? 이런 이야기가 돼 있는 거잖아. 그치? 기억나죠? 근데 이건 자연수 범위에서 어떤 그것들을 다 더하게 되면 어떤 규칙을 따를까? 이게 궁금할 거 아니야. 나만 궁금하니? 궁금합니다. 오, 형이, 오, 의지력 좋은데. 아, 역시 레드는 달라. 오렌지 달라. 당연하죠. 자, 등차 수열의 합. 자, 그럼 다 더했을 때 어떻게 될까? 자, 보세요. 자, 아까랑 마찬가지로 만약에 어떤 수열 AN을 갖다가 선생님이 다 한번 나열해 볼게요. A1, A2, A3, 땡땡땡 AN이라고까지 나열해 볼게요. N번째 한까지. 물론 그 다음도 더 있습니다만은 쭉 뻗어 나가겠지, 그지? 자, 그런데 우리는 일단 새로운 수열을 하나 정의해야 돼. 그러니까 fx 말고 gx를 정의를 한다. 이제부터 알겠지? 똑같은 거야. 그 새로운 수열을 정의할 건데 우리는 sn이라고 하는 수열을 정의하는 거지. sn도 뭐다? 수열이다. 어떤 수열? 어떤 새로운 수열. 그러니까 마치 함수 문제에서 fx 이야기하고 어쩌고 저쩌고를 gx라고 하자. 뭐 이런 문제 있잖아. 똑같은 거지. 됐니? 네. 자, 이런 새로운 수열을 정의하는데 이 새로운 수열은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SN은 그 AN을 갖다가 문제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AN을 더하라, BN을 더하라 지정을 해주는데 어쨌든 그 지정해준 수열을 더해서 만든 수열이에요. 더해서 만든 수열. 어디까지? N항까지. N항까지 더한 수열이 SN이다. 이해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시작은 항상 첫 번째 항부터라는 거. 그 규칙이. 쌤 왜요? 첫 번째 항부터 더한 걸 SN이라 정의를 하자고. 정의에 무슨 토를 다니. 이제부터 그렇게 하자. 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해돼요? 그리고 어디까지? n번째까지. 여기 있는 n이 여기 있는 이 n하고 걸려 있는 겁니다. 걸려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 S10은 뭐예요? A10으로 바뀌어버려. S20은 뭐예요? A20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뭐는 안 바뀌어? 첫 번째는 안 바뀐다. 즉 변수는 n인 거지. 얘네들은 상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그럼 그 SN인데 얘들아,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 선생님, 그러면요 AN이요 등차가 아니고 등비면 또 등비면 또 이 SN이 달라지고. 당연하죠, 그죠? 이게 AN이요. 만약에 좀 등차도 등비도 아니고 뭐 희한하게 생긴 애면 SN이 다르겠네요. 당연하죠, 그죠? 이건 뭐예요? AN이 누구냐에 따라 당연히 SN이 생김새가 다르겠지. 이해돼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는 뭘 하자고? 등차 1대를 보자고. 별거 아니죠? 자, 그랬을 때 AN이라고 자 우리는 그 중에 하필이면 이 AN이 등차일 때의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보십시오.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A1하고 AN하고가 이들의 합이 뭐랑 똑같느냐면은 두 번째하고 AN-1하고 똑같다는 게 느껴지니? 자, 왜 이게 느껴져야 되냐면 얘들아 잘 보세요. 1하고 등차 중앙 한번 생각해 보세요. 1하고 n이지. 자, n 플러스 k하고 n-k 두 개 반띵 치면 뭐예요? n이라고 하는 항의 넘버가 나왔지. 자, 1하고 n을 반띵 쳐봐.
2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항의 넘버가 나옵니다. 물론 그들이 실존하는 항인지 아닌지는 n 값에 따라 달라요. 이 새끼가 홀수면 실존할 거고 짝수면 실존하지는 않아요. 뭔 말인지 알지? 자, 어쨌든 간에 그러한 어떤 항의 넘버를 칭하는 아이가 나올 거 아니야. 이해돼? 자, 2하고 n-1 두 개 반띵 쳐봐. 뭐예요? 2분의 n 플러스 1 나오지? 마찬가지로 3하고 n-1을 해도 어떤 일이 벌어져? 2분의 n 플러스 1 나오지? 자, 그럼 봐봐 얘들아. 그들의 평균값이 뭐랑 똑같겠니? 뭐랑 똑같겠니? 이거랑 똑같지 않겠니? 등차 중앙이요. 2분의 n 플러스 1은 항의 넘버의 반띵이고 이 값과 이 값의 반띵 값이 이거랑 같을 거 아니야. A3 더하기 A7이 A3 더하기 A7의 반띵 값이 뭐랑 똑같다고? A5랑 똑같을 거 아니야. 이해돼요? 아, 그러면 얘들아 봐봐. 1부터 n항까지를 다 더하겠다는 것은 첫 번째하고 마지막의 평균이 얘고요. 알겠니? 두 번째하고 뒤에서 두 번째 거의 평균이 얘잖아. 그러면 봐봐. 평균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냐면 이 친구하고 이 친구 두 개를 더해. 그럼 그냥 평균 값을 두 개 더한 거랑 똑같은 거야. 얘하고 얘를 더해. 평균 값을 두 개 더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얘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를 더해. 그럼 평균이 4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게 평균의 말뜻이야. 그냥 그게 뭔 소리예요? 자, 잘 봐. 자, 범준이가 50점을 맞았고요. 예준이가 60을 맞았고요. 승준이가 70을 맞았고 태규가 80을 맞았어. 현실적이죠? 자, 아무튼 이런데 이걸 다 우리 반의 평균이 몇 점인지를 계산할 거야. 그럼 평균이 몇 점인지를 계산하게 되면 니네가 어떻게 하냐면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4빵 친단 말이야. 알겠니? 그럼 실제로 뭐가 나오냐면은 이 두 개 더해보세요. 110, 180, 260 맞니? 나누기 4 하면 65점이 나옵니다. 그죠? 자, 65점이 나와. 평균이 65라는 건 뭐겠니 얘들아? 이거의 평균이 65라는 말은 우리 반이 마치 65점짜리가 4명 있습니다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게 평균 아니야? 이 아이들의 총합은 뭐랑 똑같다? 평균이 4개 있다랑 같은 말 아니냐고. 얘네들의 총합은 응? 자, 얘들 해봐봐. 이것도 등차 서열이거든. 이게 등차 서열이거든. 이 친구하고 이 친구 평균 뭐예요? 65. 이 친구하고 이 친구 평균 뭐예요? 65. 이게 등차 서열일 때 성립한다. 등차 서열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자 봐봐. 등차 서열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숫자가 빡 다 나열돼 있을 때는 그 평균이 m이라 하면 그 m이 우리 반이 지금 몇 명이야? 7명이니까 우리 반의 평균이 50점이라 치면 이네 개개인의 점수는 다 달라도 실제로 우리 반이 50점짜리가 7명 있는 거랑 총합이 같을 거 아니야. 근데 등차일 때는 가장 낮은 점수와 가장 높은 점수의 평균이 무조건 50이 나와야 되고 앞에서 두 번째하고 뒤에서 두 번째의 평균이 50이 나와야 되고 그러한 성질까지 추가로 성립한단 말이에요. 등차일 때만. 그 말은 뭐냐면 이 둘의 평균이 전체 평균이기도 한 거예요. 등차일 때는. 실제로 다 똑같단 말이야. 이해돼? 그럼 그 말은 뭐냐? 총합을 더하라고 하네. 라고 하는 것은 A1하고 AN을 갖다가 나누기 1을 하면 마치 이게 이 숫자 전체의 평균하고 똑같은 거예요.
등차일 때는 자 아까 봐봐 얘들아 우리반이 점수가 다 달라. 등차가 아니야. 그럼 평균을 어떻게 구해? 자 봐봐 등차가 아니야. 그럼 우리 반의 총점을 구하기 총점이라는 것이 평균값 곱하기 7 해도 나오지. 맞지? 그건 맞지? 근데 그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등차가 아니면 다 더해서 나누기 7을 해야 돼. 근데 우리 반이 등차야. 10점, 20, 30, 40, 50, 60, 70 이렇게 가. 그러면 전체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7을 안 해도 돼. 그 평균이 어떻게 결정이 돼? 가장 작은 녀석과 가장 큰 녀석의 절반 값이 무조건 평균이에요. 등차의 성질. 왜요? 이것 때문에 그래. 이해돼? 일정하게 다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럼 봐봐. 이들이 뭐예요? 첫 번째와 마지막의 평균이지. 그럼 내가 이게 몇 개 있다 보면 되는 거야. n항까지 더할 때. n개 있다 보면 되는 거야. 우리 반이 7명이면 평균이 7명 있다 보면 되는 거야. 총합이. 이 수열의 평균이 이거면 그들이 n개 있는 거예요. 그게 SN으로 정의되는 거야. 자, 선생님이 얘들아 물론 얘들아 일반적으로 잘 보세요. 일반적으로 교과서나 이럴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A1부터 AN까지의 총합이 SN이고 거꾸로 한번 써볼까? 이것도 SN입니다. 맞니? 자, 다 더하세요. 다 더하게 되면 2배의 A1 더하기 AN 자, 이 두 개 더하면 A1 더하기 AN이야. 그지? 그 다음에 이것들도 더하면 A2 더하기 AN-1이야. 알겠니? 이거 지울게. 네.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쓴다고. 이게 AN이지. 이게 SN이지. 자, 거꾸로 써. 이게 SN이지. 그지? 됐니? 자, 그러면은 이걸 세로로 더해봐. 그럼 A1 더하기 AN 더하기 A2 더하기 AN-1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제일 마지막에 다시 AN 더하기 A1이 뭐가 돼? 이게 ESN이 돼버려. 이해돼요? 그런데 얘들아 이 아이하고 이 아이가 같단 말이야. 왜? A2가 A1 더하기 D고 AN-1이 AN-D이기 때문에 이들의 합은 그냥 AN 더하기 A1이 나와버려. 그럼 그 다음은 A3하고 AN-인데 A3가 A1 플러스 2D AN-2가 AN-2D이기 때문에 그들의 합도 이거랑 똑같아 버려. 그러니까 이게 A1 더하기 AN이 N개 있구나. 누가 ESN이. 그래서 SN이 어떻게 나와죠? 2분의 N에 A1 더하기 AN이라고 쓰고 학교 교과서나 이런 데는 어떻게 실려 있느냐? 2분의 N에 A1 더하기 A1 더하기 N-1D 이지랄 해가지고 2분의 N에 2A1 플러스 N-1D 이렇게 공식처럼 외우라고 지랄빵 한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냐? SM 구하라고 하면 여기다가 공식 집어넣고 자빠졌어. 내가 제일 극혐하는 풀입니다. 알겠니? 그럼 이렇게 하면 애들아 그냥 구몬밖에 안 돼. 어려운 문제 못 풀어요. 이해돼? 그럼 등차 수열답게 풀려면 자 여기까지 딱 좋아. 합이 양 끝값 그러니까 어쨌든 등차일 때는 그들이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하고 처음이 앞에서 두 번째하고 뒤에서 두 번째하고 합하고 세 번째가 다 같다는 거야. 그건 중요해. 그런데 이딴 식으로 기억을 하면 안 된다고.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건 이 개념이에요. 아, 평균이다. 평균이 n개 있는 거랑 똑같다. 이해돼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잘 봐. 자, SN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부터 N항까지 더하는 것인데 하필이면 AN이 등차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그 SN을 어떻게 구한다? 평균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N개 있습니다 라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 있는 N이 여기 있는 N으로 들어가고 여기 있는 N으로 들어가. 이해돼? 자, 잘 봐. 처음과 마지막에 반띵만 알면 평균을 아는 거야. 그런데 잘 보세요. 꼭 처음과 마지막만 알아야 될까? 잘 봐. A4 더하기 A5가 예를 들어 6이라고 나와 있어. 응? 그랬을 때 우리는 뭘 물어볼 수 있는 거냐면 S8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야, 얘들아 봐봐. S8을 구하기 위해서는 A1과 A8을 알아야 돼요. 이해돼? 자, 8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항과 8번째 항의 평균을 구하면 우리가 그들이 8개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이 평균값은 이거로도 구할 수 있지만 이거로도 구할 수 있거든? 이거로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선생님 왜요? 그게 등차 수열의 말뜻이라고. 평균이 일정하다는 게. 잘 봐. S8을 구하기 위해서 A1하고 A8에 1하고 8 두 개 더해봐 하니 9가 나오지. A9라는 숫자가 나오지. 4하고 5를 더해봐. 뭐가 나와요? 9라는 숫자가 나와. 그럼 이들의 평균 A1과 A8의 평균과 같을까 다를까? 같다고. 그럼 이 문제의 답이 뭐예요? 24야. 38, 24. 알겠니? 이게 보여야 돼. 이게 내가 말해주지 않아도 문제 풀면서 자유자재로 보이는 단계로 오면 등차 수열 문제는 이제 진짜로 그냥 쉬워진다고. 이해돼? 범준아 지금 자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오늘 존이 힘들어 보인다? 왜 그래? 제일 중요한데 개념 시간에 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개념 시간에 졸아버리잖아요. 그럼 남은 2달이 괴로워. 남은 2달이. 아, 나 그날 졸아가지고 나 등차는 좀 잘 못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해됐니? 자, 좀 쉬었다 합시다. 지금 저희 화투 만점자 20몇 명이라니요. 그럼 터졌어. 저희 지금 만점인데 3등이 미친 것 같아요.